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역사TV 김강원입니다. 오늘은 현직 검찰총장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 법치주를 시험하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정치역사TV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징계법에 규정된 그 징계 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그 징계 사유에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했을 때 이 43조는 정치행위를 뜻합니다. 즉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또 뇌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되어 법치주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즉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걸 보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의 검찰총장은 어느 누구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법이 정한 대로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됐던 죽어있는 권력이 됐던 가리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현직의 살아있는 권력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수사는 조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조국. 그래서 조국 일가는 지금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는 임무를 띠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앞장서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미애는 윤석열 장관을 징계한 이후에 사표를 표명했습니다. 그 사표를 표명한 건 뭐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표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나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좌파 세력들 너희들 앞잡이로 더 이상 윤석열하고 싸우기 싫다. 괜히 내 신세만 망쳤다 하는 그런 반감의 표시입니다. 또 한편으로 좌파 지배 세력들이 이미 추미애를 다 써먹을 대로 써먹고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미애에게 사퇴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추미애는 오늘 그 사표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의 사표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은 징계의 불법과 부당함을 알리는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태양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헌법재판관 또는 행정법원의 법관들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모두에게 하나의
시험을 요청하는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법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민주화된 나라인지, 자신의 행위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 또 검사 징계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법원에 그 불편 부당이 없는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법치주를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인사권을 동원하여 전부 다 장악을 했지만, 과연 그 장악한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걸 한편으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검사나 또는 각종 법원의 법관, 각급 공무원들에게 보라고 시범적으로 나서서 지금 행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크고 위대한 획을 긋는 하나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최초로 검찰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바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보고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 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릴 필요가 뭐 있었나. 윤석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 만구의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다. 문재인 추미애에게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다거리 한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다. 문재인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헌재의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니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각종 국가 현안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문재인이 터진 입이라고 주절거린다. 섭정하던 흥선대원군 이해찬이 한마디 하니 이제 입을 여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통치 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로 뒤집어 씌워 수사에 거세할 것이다.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본격 가동이다. 다가오는 2021년의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다. 180석 다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재에 요청한 검사징계법이나 검찰청법의 위헌 여부 청구나 또는 행정법원에 징계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아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둔 민주국가인지 다시 한번 엄중히 두 눈을 뜨고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이 축복한 그러한 착한 국민들이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